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순과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다. 논리를 작동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역, 이게 있으면 어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 뭐 돼지 농장에 갔어요. 돼지가 너무 예뻐요. 애기 돼지, 새끼 돼지가 너무 이뻐요. 근데 옆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돼지 잡아가지고 삼겹살 팔잖아요. 그럼 애들은 왱 울어요. 어떻게 그 예쁜 돼지를 먹을 수가 있냐? 그게 이제 이게 모순이잖아요. 돼지가 예뻤다? 근데 돼지를 먹는다? 이게 되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은 돼지는 돼지대로 예뻐합니다. 아우 애기 돼지 예쁘다. 근데 이제 바로 삼겹살을 먹을 때 역시 고기는 돼지고기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모순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아이는 이 모순을 못 받아들이고 어른은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삶에. 이런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어른인데, 뭐 아이랑 어른이 딱 얘는 아이 얘는 어른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층차가 있겠죠. 뭐 우리도 이제 모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열심히 했는데 안 풀렸다. 나는 건강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병에 걸렸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옆에 애가 더 잘 됐다. 이제 이런 게 모순인데 사실 삶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죠. 예. 그리고 이 모순이 우리가 얕게 생각하면 모순이지만 조금 더 깊은 시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내 욕심에 반하는 순리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이 말하는 부조리, 삶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안고 살 뿐이다. 이런 내용이랑도 사실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번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잘해서 내가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경제적 자유는 너무 건강하고 현명한 것이다. 근데 이거를 너무 밀고 나간 나머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궁극의 되게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가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까지 너무 밀고 나가버리면 나의 현재의 인생이 미래의 어떤 행복한 상태라는 상을 만들고 나의 현재는 그 상을 위해서 갈아 넣어야 할 어떤 미천한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괜찮아야 미래의 나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 꿈이라는 건 좋은 거죠. 꿈이 있으면 내가 동력이 나오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이 시궁창일 때는 꿈에 매달린다는 것은 꿈은 점점 커지고 나의 현실은 점점 비루해지는 역효과가 나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의 삶이 그래도 괜찮은 점이 있다고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내 현재의 삶이 괜찮은 줄 알자는 내용의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정지우 작가가 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정지우 작가님이 일상을 살면서 느낀 점들을 에세이 형태로 풀어놓은 책인데 읽으면서 굉장히 무해하고 바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일상을 살아가느냐, 그거를 약간 엿보는 느낌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이거는 이런 책을 읽는 사람도 덩달아서 스트레스가 엄청 올 수 있는 약간 타이트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책 챕터 제목이기도 하고 이 작가님이 살면서 실제로 많이 하는 생각이기도 하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조금 지쳤나 보다 라는 생각이래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지만, 누가 조금 짜증을 내거나 누가 날카롭게 나를 대할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진짜 답이 없다, 이 사람 잘못됐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죠. 우리가 가기가 쉽죠. 근데 그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왜 이러나,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나, 그러다가 와, 내 주변 인간들은 다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 가게 되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상식을 지키지만 결국에 괴로워지는 거는 가만 보면 이제 내가 되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이제 그런 거를 겪을 때 뭐 모든 비상식적인 경우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짜증, 날카로움, 공격적인 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오늘 좀 지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하면서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게 있고 내 마음도 따라서 똑같이 이상하게 하자 그러려다가 조금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오늘 힘든가 보구나 하면은 약간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전달돼서 그 사람마저 풀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물들이는 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다. 저도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내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뭔 짓을 못하겠나. 이 사람은 오늘 좀 힘들었나 보다. 이 사람이 좀 지쳤나 보구나. 또 좋았던 말이 나와 가장 사이좋은 불행을 찾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목이 의외죠. 나랑 잘 맞는 불행을 찾아서 간다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어떤 길이든지 행복, 불행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항상 같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다? 그러면 그 속엔 자유가 있지만 불안정도 같이 오는 것이고 자유로운 대신에 불안정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직장인이다? 그러면 프리랜서보다는 안정감이 있죠. 그 대신 구속이 있는 것이고 빌런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혼자 산다? 그러면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대신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억압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나마 더 견딜만 하다고 생각되는 불행을 껴안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 책이 좀 문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어떻게 쓰셨냐면은 우리는 마치 평생 고장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몸과 관계를 맺듯 우리는 불행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불행을 택할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 불행을 껴안을 필요가 있다. 행복은 그 불행을 껴안고 난 여분의 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지 않습니까? 문장이 좋잖아요. 찾아보니까 글도 많이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그런지 문장이 좀 간결하고 읽을 때 여운이 남는 문장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읽는 내내 했어요. 어때요? 이제까지 조금 제 채널에서 얘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좋았던 챕터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옛날에는 불행을 아는 사람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약간 깊이가 없을 수도 있고 삶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불행을 알면 이 세계의 우울함도 알고 이 세계의 고생도 알고 하면은 뭔가 좀 불행을 아는 사람끼리 친밀함이 맺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요즘에는 행복한 사람이 좋다. 그래서 왜? 이제 더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 더 좋다는 것인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살면서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불행할 이유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할 이유를 이겨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불행할 이유에 집중하는 대신에 불행할 이유는 있지만 여기 있지만 그걸 놔두고 여기에 몰두하지 않고 그 이유를 누르고 행복할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 제목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불행이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통찰도 있다. 뭐 삶의 어려움도 알 수 있게 하고 근데 그 통찰이 있으면서 마냥 운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통찰도 있고 불행도 알지만 그래도 행복할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좋았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좋았던 내용을 소개하려면은 소개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읽는 사람한테는 책의 제목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다 보니까 약간 힐링 에세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그렇게 단순한 힐링 에세이는 아니거든요. 인생관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뭔가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 에세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한 책은 제목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정지우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유기농 느낌이 많이 났어요. 유기농이고 유기농인데 맑고 깨끗한 유기농만은 아니고 작가가
자기만의 거쳐온 과정을 통해서 우려낸 유기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쯤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살펴 들어가세요.